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주말입니다. 아마 며칠 지나고 나면 날씨도 더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 초입에 이렇게 들어가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 주말에는 평소 같으면 이제 여행도 가시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이렇게 하실 텐데 지금 뭐 사정이라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조금 제가 수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신춘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어서 한 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특이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의 어떤 범주, 모더니즘 또는 리얼리즘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접근을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작품은 아마 젊은 친구들의 심정을 잘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요즘 뭐 가장 그 젊은 친구들에게는 화두가 취업입니다. 취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업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작품입니다. 자, 제목이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한 오후라고 하는 작품으로 정희안 시인이 2020년 국제신문 신춘문예로 시 등단한 작품입니다. 우선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 드라이브가 필요한 오후. 정희안. 우선 헐거워진 안구부터 조여야겠어. 의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네모난 메모는 너무 반듯했어. 느슨해진 우리 사이에 필요한 건 떨림이잖아. 사랑은 사탕 같은 것. 길이와 깊이 중 어느 쪽이 좋을까? 잠들지 않고 꿈을 꿀 순 없잖아. 달리자는 남자와 달라지는 남자. 수수는 잘못되었지만 수준은 비슷해. 일용직 알바생의 심정을 너는 몰라. 너는 내가 되는 경험을 해봐야 해. 우리 모두 갑질 아래 새로 태어나곤 하지. 사진을 정리하다가 시간을 정리해 버렸어. 미움은 마음에서 출발해. 머리는 항상 미리를 준비했어. 망설이면 사치야. 네가 생일 선물로 준 귀걸이처럼 취업은 걱정 중 제일 으뜸이지. 숲이 술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 기능도 못하면서 가능을 얘기했어. 조직은 때로 조작도 해. 유인하려면 유연해야 해. 정말이지 절망스러웠어. 그러니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빌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진절머리와 정갈머리는 무슨 관계인지. 거울 속에 겨울이 있잖아. 말 많은 세상 발밑을 조심해. 그럼 이제부터 그림 공부나 해볼까. 자, 이것이 이제 2020년 국제신문 신춘문예로 당선한 작품입니다. 정희안 씨의 작품인데 저는 이 시를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렇게 읽으면서 저도 역시 이제 기성세대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천천히 좀 읽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인즉슨 취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고민에 휩싸인 한 젊은이의 말이죠. 젊은이의 말입니다. 제 아이도 이렇게 보면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기 용돈벌이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볼 때마다 한편 부모 입장에서는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현실에 대한 문제를 우리 정희안 시인이 잘 얘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시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이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한 오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뭔가를 조이는 거잖아요. 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구부터 조여야 되겠다. 조인다는 것은 뭔가 가구를 새롭게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계기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를 조율 또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십자 드라이브로 뭐 나사를 이렇게 조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좀 조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나요? 시 조병화 시인의 의자라고 하는 시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내가 앉아 있는 이 의자죠. 현실입니다. 현실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자리, 그 다음에 위치입니다. 그 위치는 언젠가는 또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될 자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조병화 시인이 얘기했던 의자에 대한 의미인데요. 의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존 어떤 세상이겠죠. 기존 세상. 아니면 기성세대들이 구축하고 있는 그 세계입니다. 그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안구를 조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을 거듭거듭하지만 그 긴장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거나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네모난 메모는 너무 반듯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네모난 메모입니다. 아마 의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네모난 메모는 아마 기존 세상에 대한 질서 이런 것들일 겁니다. 사회 체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빡빡하게 조직적으로 짜여 있었어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성세대들이 그 세운 규율이겠죠. 법칙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꽉 짜여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느슨해진 우리 사이에 반듯했어. 너무 반듯했어. 느슨해진 우리 사이에 필요한 건 떨림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너라고 하는 얘기와
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화자 자신이겠죠. 이 부분은 화자입니다. 자, 느슨해진 우리 사이에 필요한 건 떨림이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와 나 사이는 간극이라고 하는 부분과 도저히 서로 융화 또는 융합되지 못하고 있는 어떤 현실입니다. 융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은 아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현실일 테고, 그 다음에 그 현실 바깥에 놓여 있는 것이 화자 자신일 겁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좀 떨림 같은 것, 설렘 같은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의안이라는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사탕 같은 것, 길이와 깊이 중 어느 쪽이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문제와 깊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펀이라고 하는 일종의 언어 유희적 특성을 여기서 뒤에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양하고는 관계없지만 이 보편적인 어떤 부피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깊이라고 하는 것은 질이겠죠. 질적 어떤 질적 감. 이게 달리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요즘 뭐 스펙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진장하게 젊은 친구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쪽이 좋을까? 잠들지 않고 꿈을 꿀 수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들지 않고 꿈을 꿀 수는 없잖아. 맞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 물론 시에서는 뭐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성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 이 잠들지 않고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잠이 들어야 되고, 그 잠 속에서 화자가 바라고 있는 어떤 세계에 대한 동경 또는 그림이겠죠. 그런 것들을 갖고 싶어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달리자는 남자와 달라지는 남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달리자는 남자는 우린 그렇습니다. 우린 그 누구나가 다 기회균등에 의해서 출발선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화자가 바라보는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달리자는 남자는 이미 이 출발선을 출발해서 지향해 가고 있는 현재고요. 화자는 이때 이 화자는 아직 출발선에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자신입니다. 달리자는 남자와 달라지는 남자. 수수는 잘못되었지만 수준은 비슷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해서 한참 가고 있는 이 남자와 아직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화자 자신, 이 자신의 깊이겠죠. 삶에 대한 통찰력, 깊이, 뭐 사유 이런 것들일 텐데 수준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준은 다 거기서 거기야. 자기 위안일 수도 있고 또는 아주 그 보편적인 어떤 시각으로 멀리 바라보고 있는 인식일 겁니다. 자, 잘못되었지만 수준은 비슷해. 이용직 알바생의 심정을 너는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용직 알바생의 심정을 너는 몰라. 왜? 출발선이 다르니까요. 출발선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마 우린 누구나 다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겁니다. 또 사회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용직 알바생을 하는 젊은이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미 갖추어진 바탕 위에서 훌쩍 앞서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가는 친구들은 일용직 알바생의 그 어려운 심정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되는 경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역지사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 현실이란 것은 전부 다 똑같이 올챙이로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개구리로 출발이 되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직 부화하지 않는 올챙이로 출발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경쟁이고 현실이죠. 그래서 이 화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되는 경험을 해봐야 해. 우리 모두 갑질 아래 새로 태어나곤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갑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제가 기득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뭐 그 나이가 찼다고 해서 다 기득권이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가진 자 뭐 이런 쪽으로 될 테고 이 가진 자는 물질성이겠죠. 물질성입니다. 자, 이 화자가 바로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의 잣대는 바로 어떤 사유의 깊이라든가 이 질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갑질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질성 뭐 이렇게 해서 국한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자도 역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요. 아래 새로 태어나곤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쥐구멍에도 뱃들 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요. 사진을 정리하다가 시간을 정리해 버렸어 이렇게 좀 아픈 말이죠. 이런 것들은 사진을 정리하다가 시간을 정리해 버렸다. 까마득한 자기의 현실을 이제 무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움은 마음에서 출발해. 그렇습니다. 미움은 마음에서 출발해. 이 젊은 이에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그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그 출발선상의 비평등이죠. 비평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움은 마음에서 출발해 머리는 항상 미리를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취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머리는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끌어당겨도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늘 녹록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망설임은 사치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절박한 모양이에요. 절박한 입장입니다. 뭐 누구나가 그렇죠. 부모의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조건에 대한 부분을 누리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맞닥뜨리면 아마 막막하기도 하고 절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맨몸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좌충우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런 파고를 넘어가고 있긴 하지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역동적인 그런 순간순간을 넘기면서 살아왔습니다.
네가 생일 선물로 준 귀걸이처럼 취업은 걱정 중 제일 으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요즘 현실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취업이라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글쎄 사회 제도라든가 우리가 산업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4차 산업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동안은 기계 문명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데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테고요. 이 변화는 우리가 기존 구축하고 살았던 어떤 산업 사회의 조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겁니다. 그래서 취업은 걱정 중 제일 어뜸이지. 그렇습니다. 숲이 수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 기능도 못하면서 가능을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우리들이 교육이란 것은 그동안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직업훈련이거나 이렇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들여다보고 살아온 그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를 우리는 겪습니다. 그래서 기계라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는 그동안 산업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기계가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영상이나 통신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래서 의해서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조금 이제 인식을 좀 달리하고 적응을 하고요. 거기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취업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됐는데, 자, 기능도 못하면서 가능을 얘기했어. 조직은 때로 조작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조직은 때로 조작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글쎄요, 특별하게 뭐 조직뿐이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로 조작을 늘 하죠. 개인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작을 제가 이제 뭐 사담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아프죠. 조작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자에게도 조직은 때로 조작도 해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고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하려면 유연해야 해. 정말이지 절망스러웠어. 그러니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예를 하죠. 자, 이 젊은이에게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의 아름다움이죠. 삶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꿈꿔야 되고요. 희망을 가져야 되고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정신을 늘 자발성을 가지고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의 화자가 보고 있는 현실은 꿈, 희망 이런 것들과는 다소 거리가 먼 어두운 현실의 부분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유인하려면 유연해야 해. 정말이지 절망스러워서 그러니 우리 헤어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꿈도 희망도 앞에서 일단은 접어야 된다. 뭐죠?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는 늘 그것이 고민이고 부닥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빌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유의적 요소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답게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죠.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 그 다음에 선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우리가 어둡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런 바탕을 갖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유의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가고 자기 미래를 확장해 가는 것이 주체죠. 그렇지만 그 주체를 실현시키는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어느 유의적 특성을 가지고 일종의 글쎄요, 우리가 이런 걸 풍자라고 하기도 하나요? 하여튼 밀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빌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뭐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절머리와 정갈머리, 그렇죠?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유희적 특성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 언어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진절머리와 정갈머리는 무슨 관계인지, 거울 속에 겨울이 있잖아. 이렇게 거울은 자화상이죠. 자화상.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과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늘 겨울이 있잖아 이렇게 해요. 혹독한 추위와 고통과 시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말 많은 세상 발밑을 조심해, 이렇게 말 많은 세상 발밑을 조심해. 아마 뭐 어떤 사람들, 어떤 시인들은 허방이다, 뭐 현실을 허방, 뭐 이런 쪽으로도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현실은 늘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하고 저도 이제 이렇게 뭐 큰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늘 겪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조마조마하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조마조마하고요. 현실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 한 군데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경험칙이죠. 경험칙을 통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이 경험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젊은 친구들은 아직 다양하게 겪지를 못해서 더 불안하고 더 힘겨운 그 현실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당대 또는 지금 이 시대에 또는 이 순간에 도저히 이 높은 파고를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 어떤 절망감에 시달리다가도 또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파고를 넘어가 있는 자신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림 공부나 해볼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일 겁니다. 자, 제가 초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도 제 자식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시대를 또는 당면한 삶이라고 하는 문제, 현실적 삶이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벅차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친구 여러분, 좀 용기를 잃지 마시고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제가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방송을 좀 켜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까 이제 우리 젊은 친구가 뭐라고 했나요? 아마 이렇게 마음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까 보니까 미움은 마음에서 출발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일주일을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가 굉장히 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방송이 마무리가 되면 또 충전을 하기 위해서 조금 하루 정도 쉬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는 취업에 대한 그 현실적 문제가 당면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다시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미래는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020년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당선작 십자 드라이브가 필요한 오후라고 하는 작품으로 그 시인이 되신 정희안 시인의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